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공유와 나눔으로 어려움을 헤쳐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시책 알아봅니다.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미세먼지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광주 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 이기련 씨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 감싸 안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의 해안을 공유와 나눔으로 연대해서 풀어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광주 MBC 오늘의 뉴스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희망을 찾아가는 지역 청년들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함께 쓰는 넓은 거실에 방 3개 복층 공간까지 갖춘 셰어하우스.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널찍한 공간을 청년 6명이 공유합니다. 원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에 공무원 준비를 하며 인력사무소와 택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일도 없어졌고 가족 같은 하우스메이트들 덕에 외롭지도 않습니다. 남자 6명이 살고 있는데 그냥 다들 성격도 좋고 서로 약간 배려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싸워서 먹고. 이 셰어하우스를 기획한 건 스스로 대학 시절 주거 불안에 시달렸던 청년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지역을 함께 만들고 싶다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셰어하우스 사는 친구들이 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생기면서 이런 지역을 좀 변화시키는 타운을 만들고 싶었어요. 청소년과 청년 등 누구든 편하게 들어와 쉬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유 공간. 빚을 내서 이 공간을 직접 공사하고 개인들에게 무료 제공하는 건 대학 시절까지 기초수급자였던 30대 청년입니다. 공간을 찾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불안과 슬픔, 고민을 듣고 정서적인 부담까지 함께 나누어 들려 합니다. 적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년,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라 할 때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힘들었던 경험을 딛고 일어선 청년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청년들에게 공명하며 공유와 나눔으로 새로운 희망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말 못할 어려운 속사정을 같은 청년 또래들끼리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면 속도 후련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잿빛 현실을 유쾌하게 그리고 사이다처럼 속 시원히 말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역 청년의 삶과 연결된 정치 이야기.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된 뉴스는 왜 실종됐을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촛불 전국을 통과하며 정치가 화두가 될 무렵 중앙만 바라보는 뉴스에 결핍감을 느낀 골방에 모인 청년 5명은 함께 상상했습니다. 우리 삶과 연결된 정치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이슈도 한번 발굴해보고. 상상을 곧장 실행해버린 이 청년들은 30대라는 공통분모로 뭉친 광주 지역 기자와 활동가들.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사는 이곳의 일을 청년의 시각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며 팟캐스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주는 변방이 아닌 중심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많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방송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고요. 탄탄한 콘텐츠로 1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갖춘 SNS 예능 채널을 이끄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특히 광주 시내가 배경이 되는 몰래카메라는 이들이 준비한 킬링 콘텐츠. 이미 지역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장로나 금남로 이런 거리나 지역 동네 이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광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콘텐츠의 주인공이 된 지역 청년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듣고 말하고 또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청년에게 발신하며 서로 공감하고 또 위로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는 청년들도 있지만
대다수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게 사실입니다. 광주의 청년 3분의 1가량은 학자금과 주거비 등으로 인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평균 2천만 원 이상을 빚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돈 몇 푼이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부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이달 초 광주에 꿈틀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비상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액의 생활비라던가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한 교육비 그리고 아플 때 필요한 병원비. 청년 부채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과 긴급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및 주거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저소득 근로청년이 저축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예산으로 더 저축해주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1,600만 원 이상을 돌려주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탕감이나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라면 먼저 내게 맞는 맞춤형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참 불편하시죠? 오늘 오후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번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소식 백단비 기상캐스터입니다.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연일 코와 목을 따갑게 만드는 미세먼지 탓에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지만 거리가 일터인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서 장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목도 칼칼하고 기침도 나고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미리 대비한 시민들도 최근 부쩍 잦아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많이 목이 칼칼해서 꼭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나쁨 단계를 보이던 미세먼지는 오후 잦아들긴 했지만 주말인 내일도 대기 중의 오염물질과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의보 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람도 약하게 불어 미세먼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외출이나 실외 활동을 할 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할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3도로 다소 춥겠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광주 지역 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대책도 차량이 내뿜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윤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중국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빼고 광주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은 자동차 때문에 생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배출가스와 타이어 분진 등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광주 전체 발생량의 47%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에는 화력발전소도 없고 공장도 적기 때문에 여러 오염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동차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 대책도 자동차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처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면 하루에 4억 원 정도가 들어서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차량 교체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먼저 오래된 화물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이 800대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치원 통학용으로 쓰는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바꾸면 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가장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어린이입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일단 차량부터 좀 적응해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도 작년엔 370여 대에서 올해는 600대로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고를 내고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겨울철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요구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광주 모 사립고 이사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은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내가 뒷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광주 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 이기련 씨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이 씨의 유족보상 신청을 승인하는 등 순직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아직껏 치르지 못한 장례 절차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기련 집배원은 지난해 9월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한 뒤 충분히 치료하지 못했는데도 출근을 종용받다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가 신입생 배정 접속 폭주로 마비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증가하면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다운됐습니다. 배정 결과를 확인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도교육청 사무실에는 전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송기석 의원은 아시아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전당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시아 문화원과 통합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당장의 직급을 올리면 유능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응모할 것이고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조직을 통합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민과 기업들의 성금 등의 마련으로 한 차량 29대를 지역 복지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차량 지원 대상은 아동 청소년 시설 18곳, 장애인 시설 8곳, 노인 복지 시설 1곳 등입니다.